어머, 손 좀 봐. 야, 다들 와서 봐. 한서연 손 진짜 대박이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 모두에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완전 막노동꾼 손이잖아. 그러게 예술가 손이 아니라 노동자 손이네. 아직도 흙 만지고 살아? 이 나이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서연이 거친 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서연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쓰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불쌍하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던 애가 이렇게 됐다니. 그 불쌍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 그만 갈게. 왜? 우리가 불편해? 유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질투하고 있지? 우리는 성공했고 넌 실패했으니까. 아니야.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한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예술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 같은 촌년이 감히 예술을 논해?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가 행세야?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서연이 얼굴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레스토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그리고 동창들에게 주인공 서연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흙덩이가 조금씩 모양을 잡아갔어요. 햇살이 작은 공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작은 공방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녀만의 성역이었죠. 조금만 더. 그래, 이제 됐어.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어요. 10시간 넘게 흙을 만지면 손이 거칠어지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거친 손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서둘러 손을 씻고 가방을 챙긴 그녀가 향한 곳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돈 한 푼 받지 않는 재능기부였죠. 아동센터 문을 열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서연 선생님 오셨어요. 7살 민수가 달려와 서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민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죠. 민수야, 오늘은 뭘 만들고 싶어? 엄마, 얼굴이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민수는 한 달째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술 치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흙을 만지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민수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흙을 빚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민수가 만든 것은 도저히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울퉁불퉁한 덩어리였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못생겼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민수 옆에 앉아 그 못생긴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민수야, 이게 왜 못생겼어? 선생님이 보기엔 정말 아름다운데? 거짓말. 엄마 얼굴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 얼굴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민수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나온 거야. 서연은 민수의 작품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봐, 여기 이 부분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 같고 이 굴곡은 엄마가 민수를 안아줄 때의 포근함 같아.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이건 민수의 진짜 마음이니까. 민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해 본 적 있어?
저녁 6시 서연이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만나고 왔구나. 얼굴에 다 써있네. 어떻게 알았어? 행복해 보이잖아. 아이들 만나고 온 날은 유독 더 예뻐. 서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재의 이런 말들은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저녁은 내가 할게.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김치를 썰고 서연이 두부를 자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일상이었죠. 저녁을 먹던 중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우편함에 뭔가 와 있던데. 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 서연이 우편함으로 가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이었어요. 제15회 한빛고등학교 동창회. 보낸 사람은 김유진.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그냥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그래? 가고 싶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그때의 서연은 전교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늘 말했죠. 서연아, 너는 천재야. 서울대, 미대는 물론이고 어느 미술대학이든 갈 수 있어. 전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던 날 서연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상장을 들고 활짝 웃는 그녀를 보며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김유진의 질투 어린 시선이 따가웠죠. 유진은 집안이 부유했지만 재능은 평범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미술학원을 다녀도 서연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미대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유진이 찾아왔던 날을 서연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진짜 너희 집 망했다며?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근데 돈 없으면 예술도 사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제 너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더 아픈 건 유진의 말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대학 대신 공장에 취직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도예를 배웠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여보, 민재의 목소리에 서연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힘든 기억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서연은 초대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은 마치 유진의 과시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유진, 이제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들었지.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민재야, 나 이 동창회에 가볼까 해.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는 괜찮아. 나도 많이 변했잖아.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공방으로 갔어요. 선반 위에는 그동안 만든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릇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도자기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서연이 작품 하나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학벌은 없지만 계속 배웠어.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유진이나 다른 애들은 날 어떻게 볼까? 여전히 가난한 실패자로 볼까?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잠든 민재를 바라봤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부관장. 미술계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 서연은 민재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쩌면 동창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지도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루프탑 레스토랑.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는 3년 전에 산 것이었고 구두도 굽이 달아 있었죠. 괜찮아.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2층.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한서연? 입구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어요. 이현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친구였죠. 현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현주의 시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냥 잘 지냈어. 아, 그래? 근데 넌 뭐 하고 살아? 결혼은 했고?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현주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어. 셀럽들의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강좌인데 완전 대박이야. 수강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 서연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서연은 구석 자리로 가려 했지만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한서연. 여기야, 여기. 김유진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마치 여왕처럼 앉아있던 유진이 손짓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앉아, 앉아.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옆에는 장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도 고등학교 때 유진 무리의 일원이었죠. 서연아, 요즘 뭐 하고 살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도자기 만들고 있어. 도자기? 아, 그 흙 만지는 거?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구나. 돈은 되니?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다고? 그게 다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경매회사 다니는데 요즘 이중섭 그림 하나가
10억이 넘게 팔렸대. 진짜 예술품은 그런 거지. 뭐 그릇이나 컵 같은 게 예술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어요. 예술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어. 어머, 들었어?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하고 있네. 유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서연은 그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나는 청담동에서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 유진 갤러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만. 유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명함이었습니다. 우리 갤러리는 진짜 예술을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해. 최소한 서울대, 미대 정도는 나와야 작품을 걸 수 있어. 순간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손 좀 봐. 현주가 서연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 모두에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완전 막노동꾼 손이잖아. 그러게, 예술가 손이 아니라 노동자 손이네. 조롱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현주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야, 다들 와서 봐. 한서연 손 진짜 대박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거친 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구멍이 막혀왔어요.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유진이 혀를 찼습니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던 애가 이렇게 됐다니. 그 불쌍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동정인 척하는 조롱이 더 아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나 그만 갈게. 왜? 우리가 불편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넌 우리를 질투하고 있지? 우리는 성공했고, 넌 실패했으니까. 아니야.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한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면 혹시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예술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 같은 촌년이 감히 예술을 논해?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가 행세야? 너 같은 애가 만드는 그릇이나 팔아서 먹고 살아라. 그게 내 수준이야.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서연의 얼굴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레스토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유진아,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서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었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어? 내 주제를 알겠어? 유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을 뿐이었죠.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서는데 유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흉하니까. 서연은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지 마. 여기서는 참지 마. 하지만 눈물은 이미 쏟아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연은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다시 18살의 가난한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빨리 와줘. 서연은 호텔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자존심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그동안 애써 쌓아온 자신감인지. 분명한 건 오늘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창회의 악몽은 여전히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물에 젖은 얼굴, 조롱하는 웃음 소리가 잠들 때마다 떠올랐죠.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흙이 부드럽게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나 민재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오늘 특별전 오프닝인데 중요한 손님 명단을 집에 두고 왔어. 외국 대사들이랑 문화부 장관도 오시는데. 민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혹시 집에 가서 내 서재 책상 위에 있는 파란색 파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정말 급해서.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도 진흙이 끼어 있었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해? 응. 3시에 개막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서연은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파일을 찾은 후 시계를 보니 이미 2시 반이었습니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지. 전달만 하고 바로 나오면 돼.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를 몰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술관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국 도예 백년사 흙에서 피어난 혼. 서연은 잠시 현수막을 올려다봤어요. 도예 특별전이라니. 평소 같으면 꼭 보고 싶었을 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 정민재 부관장님께 전달할 게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몸이 굳었어요. 돌아보니 김유진, 이연주, 장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한서연? 설마 정말 한서연이야? 유진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설마. 현주가 서연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나, 여기 청소하러 온 거야? 미경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든 파일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전달할 게 있어서. 전달? 누구한테? 유진이 비웃듯 물었어요. 설마 이런 중요한 행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국립현대미술관이 동네 문화센터가 아니야. 여기 입장료만 5만 원인데 돈은 있어? 그러게. VIP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지? 세 사람이 서연을 둘러싸고 수근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작업복 입고 미술관에 오다니 예의도 없네. 유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보안 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서연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야, 나 그냥 갈게.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미술관 직원 여러 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관장님, 부인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부관장님, 부인이시라니까요. 정민재 부관장님의 아내분이십니다. 직원의 정중한 설명에 현주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관장님이 파일 때문에 급하다고 하셨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젊은 남자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유진을 향해 달려온 그는 바로 유진의 아들 김태훈이었어요. 어머님, 왜 사모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태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훈아? 너 여기서 뭐하니?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가 이 미술관 큐레이터예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태훈은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례를 했다면. 서연은 놀란 눈으로 태훈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번 전시의 숨은 주인공. 화면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8살의 한서연이었어요. 전국 미술대회 대상 수상자 한서연.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미대 진학을 포기했지만 독학으로 도예의 길을 걸어온 작가. 화면에는 서연의 작품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도자기들, 아름다운 곡선의 화병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특별 섹션으로 전시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게 한서연 작가는 현재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 그것이 바로 한서연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은 우리나라 도예계의 숨은 보석이라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현주와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함만이 가득했죠. 사모님, 부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서연을 안내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 너머로 그녀의 작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5년 전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그 꿈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재가 달려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왜 울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벅차서. 민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급하게 불러서. 그런데 작업복 차림도 멋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야. 역시 예술가는 달라. 두 사람이 나란히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남겨진 유진, 현주, 미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태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예술이 뭔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진심과 재능이 중요하다는 걸.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전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서연, 특별전 잊혀진 천재, 그 재발견. 커다란 현판 아래 그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대생부터 최근에 만든 도자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여보, 이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깜짝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천천히 작품들 사이를 걸었어요. 18살에 그렸던 자화상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 작품들을 어떻게? 당신이 창고에 보관해둔 걸 몰래 가져왔어. 미안해. 허락도 없이. 민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드디어 뵙네요. 한서연 작가님.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박 평론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평론가였습니다. 정 부관장이 그렇게 자랑하더군요. 숨은 보석이 있다고. 박 평론가는 서연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놀랍습니다. 독학으로 이런 경지에 오르다니.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이 초기작들. 기교는 부족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어요. 요즘 미술대학 출신들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작가를 이제야 발견한 게 부끄럽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미술 잡지 기자들, 갤러리 관장들, 컬렉터들이 서연의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작품들이 숨어 있었다니. 한국 도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군요. 그때 외국인 신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are you 한 소연? 통역이 따라왔어요. 프랑스에서 온 앙드레 르누아 씨입니다. 유명한 미술품 컬렉터시죠. 르누아 씨가 서연의 도자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르누아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컬렉터였거든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저는 작품을 팔 생각이 1억이라도 괜찮습니다. 통역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1억. 서연은 멍하니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한 금액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김태훈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어요. 뒤에는 유진, 현주, 미경이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그동안. 태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희 갤러리는 곧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허영심의 돈을 펑펑 쓰셔서. 태훈아, 유진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태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거짓말을 하셨어요. 유명 작가들과 일한다고 하셨지만 실은 아무도 저희 갤러리에 작품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현주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문화센터 강의는 거짓말이었어.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됐거든. 걔도. 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은 경매사가 아니라 경매장 주차 관리인이야. 내가 허영심에. 세 사람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가면 뒤에는 초라한 진실만이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나 복수심 대신 연민이 느껴졌어요. 다들 힘들었구나. 서연의 담담한 한마디에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질투해서. 너무 질투나서. 무릎을 꿇으려는 유진을 서연이 붙잡았어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그때 민재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서연 작가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민재를 봤어요. 나보고 강연을 하라고? 당신 이야기를 들려줘.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떨리는 다리로 서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저는 미대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거든요.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흙을 빚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어요. 상처는 작품이 되고 고통은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저는 학벌도 돈도 없었지만 흙과 함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술은 학위증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행, 잔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술은 영혼이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유진을 바라봤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는 없어요. 다만 잠시 말을 멈춘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전시 제안을 하는 갤러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은 한 구석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했습니다. 유진, 현주, 미경.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유진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정말 괜찮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 살 거야?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 사람은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때로 무겁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고. 오늘 그들 모두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공방에서 룰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와 작업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유진과 김태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유진은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태훈도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여기 앉아. 서연이 의자를 권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태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훈 씨,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의 허영심 때문에 저도 잘못 살았어요. 진짜 예술이 뭔지도 모르면서 큐레이터 행세를 했습니다. 유진도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못났어. 너를 질투해서, 너무 질투나서 그랬어. 유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오열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늘 빛났어. 가난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너를 보면서 나는 점점 초라해졌어.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를 깎아내리고 싶었어. 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악마 같은 마음이었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겠지? 내가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반에서 찻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투박한 찻잔이었죠. 차 한잔 할까? 유진과 태우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이 찻잔 좀 보세요. 완벽하지 않죠? 여기는 살짝 삐뚤고 저기는 울퉁불퉁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담기엔 충분해요. 따뜻함을 전하기에도 부족하지 않고요. 찻잔을 유진에게 건네며 서연이 말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죠. 하지만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 과거는 과거로 묻고 유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오랫동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은 갤러리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태우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있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혹시 관심 있어? 6개월 후 흙과 마음 미술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 소외계층 아동 보호시설 관계자들,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후원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센터장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곳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치유받는 공간입니다.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태훈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넉 달째였죠. 선생님, 제 그림이 이상해요. 8살 소녀가 말했습니다. 태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거야. 정말 예뻐. 그때 서연이 태훈을 불렀습니다. 태훈 씨, 이리 와보세요. 태훈이 다가오자 서연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정식 미술치료사 자격증 공부하라고요. 학비는 센터에서 지원할게요.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당신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태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센터로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현주였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과거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후원회원으로 등록했어. 현주가 말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매달 조금씩 도울게. 서연이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녁이 되었어요. 센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꾸던 거였구나.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민수가 달려왔어요. 손에는 비뚤비뚤한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선물할 거예요. 와, 정말 멋지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근데 좀 못생겼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기억나?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완전해도 괜찮다고요. 맞아. 그리고 또 그게 바로 나라고요. 정답. 서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센터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태훈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유진과 현주가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미경도 나중에 합류해
청소를 도왔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숙제하고 치유받고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레 앞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선생님처럼 예쁜 그릇이요. 한 아이가 외쳤어요. 선생님처럼? 서연이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 하지만 괜찮아. 물레가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니까. 너희도 마찬가지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바로 너희니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센터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이었어요.